높고 의심할 여지 없이 따뜻한 텃밭은 진보적이고 초장수명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그 모든 구성 요소는 모든 건축자재 상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텃밭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간단해서 숟가락보다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는 완전한 게으름뱅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텃밭은 특히 농사가 힘든 지역에서 많은 수확을 얻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며 비가 끊임없이 내리는 계절에는 작물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막아주고 반대로 매우 덥고 건조한 여름에도 작물을 지켜줍니다. 이 텃밭은 거의 물을 줄 필요가 없으며 나무,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아연 도금, 슬레이트, 콘크리트, 플라스틱 창틀로 만든 높은 텃밭도 이런 텃밭 앞에서는 모든 면에서 뒤처집니다. 이제 우리의 식량 안보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 재료로 만든 텃밭은 완전히 어떤 형태로든 만들 수 있고 정말 적은 비용으로도 매우 고급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텃밭들 덕분에 우리의 거친 땅도 궁전이나 궁전 정원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이런 텃밭을 보면 재벌들뿐만 아니라 왕실 가족들도 부러워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적은 돈과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능하며 그 노력도 매우 미미합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순수한 즐거운 창조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야샤 코시아카이 노래 채널 시청자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알게 됩니다.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만든 반지, 원형 용기, 그리고 다른 형태의 심지를 폼플렉스로 만드는 영상들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채널의 단골 시청자분들은 분명 모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시청자분들을 위해 이런 수제 복합 반지로 만든 텃밭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폼플렉스를 어떻게 구부리고 이런 반지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이 영상의 진행 과정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반지는 원래 다른 용도로 제작되어 두 번째 반지와 맞물리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그라인더로 4분의 1을 잘라냅니다. 하지만 계획이 바뀌어서 이제는 높고 따뜻한 원형 텃밭이 될 것이기 때문에 4분의 1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은 타일 접착제를 섞습니다. 보통 제 작은 조형물이나 그보다 조금 더 큰 조형물을 마감할 때는 가장 저렴한 타일 접착제를 사용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두면 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그리 저렴하지 않은 남은 접착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자작 표면에는 시중에서 구입한 마감제뿐만 아니라 거의 무료로 만들 수 있는 자작 마감제도 다양하게 바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좋아하게 된 지중해 스타일로 자연석처럼 보이도록 높고 따뜻한 원형 화단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고리의 높이는 표준 페놈렉스판의 너비와 같아서 거의 60cm입니다. 고리를 약 10cm 정도 땅에 묻을 계획이기 때문에 접착제를 아끼기 위해 맨 아래부터 바르지 않고 위쪽부터 바릅니다. 보시다시피 이보다 더 쉬운 작업을 찾기 어렵고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직접 보여드리는 게 더 쉽습니다. 야샤 코샤카 채널의 단골 시청자들은 우리가 페놈렉스로 만든 높은 온실 텃밭에 익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한 경험을 쌓아서 이것이 진정한 고품질의 혁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높은 온실 텃밭에서 말이죠. 높은 텃밭은 마치 땅덩어리에서 분리된 것처럼 봄 햇살에 첫 번째 빛을 더 빨리 받게 됩니다. 끝부분은 라미르를 유리섬유 조각과 같은 타일 접착제로 처리합니다. 접착제가 굳는 동안 제가 직접 확인한 폴리스티렌 폼을 구부리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재 자체는 굽힘에는 약하지만 반대로 압축에는 꽤 강해서 바닥 단열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무거운 바닥재 아래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페놈렉스를 구부릴 수 있었던 것은 클램프와 나무 막대로 고정한 튼튼한 유리 섬유망 덕분이었습니다. 망은 굽힘의 바깥쪽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동시에 가벼운 재료의 안쪽은 약간 눌리면서 이렇게 구부러지게 됩니다. 만약 페놈렉스를 일정 시간 동안 구부린 채로 고정해두면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나무 막대와 클램프를 번거롭게 사용하지 않기 위해 저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좁은 폴리우레탄 접착 폼 띠로 유리 섬유망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확장 폴리스티렌 판을 맨손으로 약간 힘들지만 구부릴 수 있습니다. 구부린 채로 20분간 나무 책상 가로대 아래 두세요. 접착제 띠가 좁기 때문에 유리 섬유망을 떼어내는 것이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저는 미니 수영장 쿠펠리 만들 때 이렇게 판을 구부렸습니다.
같은 접착제로 붙인 확장 폴리스티렌 판에 평면에 원을 그린 다음 그 선을 따라 미리 구부린 판을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부분을 잘라내면 단순한 고리가 아니라 꽤 인상적인 크기의 원형 용기가 만들어집니다. 접착제가 굳기 시작하면 지중해식 돌을 그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머리를 비우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며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을 그릴 때 원치 않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물고기 비늘 효과라고 하는데, 이 효과로 돌이 진짜가 아님이 이음새로 드러납니다. 구부러진 철사로 이음새를 그립니다. 모든 게 아주 간단하고 쉽고 즐겁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될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와 루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빨리 적응하지 못했어요. 여기 물고기 비늘처럼 한쪽으로 볼록한 돌들이 있습니다. 오른손잡이는 보통 왼쪽으로, 왼손잡이는 오른쪽으로 돌이 볼록하게 놓이죠. 이렇게 숙련된 방첩 요원은 위장한 왼손잡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벨라루스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자 돌들이 바로 그냥 돌처럼 보였고 비늘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서늘한 벨라루스의 10월입니다. 그래서 타일 접착제가 빨리 굳지 않고 오랫동안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유지됩니다. 여름 더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표면이 더 단단해지면 이렇게 흙손으로 표면을 긁어주면 돌들이 더 돌처럼 보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폼보드에 그물망을 붙인 상태에서 이번에는 직접 만든 도구인 폼보드 오깁을 사용해서 폼보드를 구부리는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폼보드 오깁을 사용하면 훨씬 적은 힘으로도 폼보드를 아주 작은 방향으로도 쉽게 구부릴 수 있습니다. 이 도구의 바닥은 일반 유로 팔레트를 사용하며 폼보드 오깁을 통해 작업합니다. 저는 폼보드로 벌통을 만들었고 이 장면에서는 단순히 옆면에 휘어진 부분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용기가 완성되었습니다. 폼보드를 휘는 게 귀찮다면 각재와 2개의 클램프를 사용해서도 재료를 구부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굴곡이 필요했던 이유는 제가 깎은 잔디를 위한 온열 퇴비통을 만들 때였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부분에서는 기계적 긴장이 덜하고 그래서 퇴비통이 아주 튼튼하게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정원 구석에 있던 사과나무가 병들어서 사과도 작아졌고 결국 그 나무를 베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살면서 심었던 다른 사과나무들은 많이 자랐고 사과도 충분히 많이 열립니다. 사과나무가 아쉽지만 대신 새로운 높고 따뜻한 텃밭 공간이 생길 거예요. 계속됩니다. 차마 디마토르 조크 계속됩니다. 나무나 관목을 자르거나 다듬을 때마다 태우지 않고 남는 가지들은 저의 든든한 도우미인 정원 분쇄기로 잘게 부숩니다. 이렇게 하면 높은 온상에 소중한 자원이 만들어집니다. 흡수가 잘 되는 거친 유기물은 정말 멋집니다. 타일 접착제가 완전히 마르면 금속 브러쉬로 돌을 문질러주고 그 다음에 돌을 칠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저렴한 외벽용 페인트와 몇 가지 컬러 첨가제를 사용합니다. 같은 색의 돌이 서로 붙어 있지 않도록 칠하고 돌들이 부조 표면에 고르게 배치되도록 신경 씁니다.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색으로 넘어가서 마찬가지로 같은 색의 돌이 서로 붙어 있지 않도록 신경 씁니다. 이번에는 4가지 색상만으로 충분했고 5번째 색상은 칠하지 않은 돌, 즉 타일 접착제의 회색도 하나의 색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 아내가 작업을 넘겨받아서 뭔가를 뭔가와 섞어서 거친 붓으로 돌의 입체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페인트가 마르는 동안에요. 더 적은 힘이 들고 큰 반지름에도 쓸 수 있는 페놈렉스 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쓸모없는 각재와 오래된 주방에서 나온 중고 하드보드지로 이 고리가 만들어졌어요. 금속 앵글과 나사못을 사용해서요. 저는 지름이 1.5m인 이른바 볼반 매트릭스를 조립했고 폼보드의 폭과 같은 폭의 석고용 알칼리 저항 유리 섬유망을 준비했으며 길이는 제 볼반 매트릭스의 원둘레보다 약간 더 길게 준비했습니다. 판형 단열재를 붙이고 미장할 때 사용하는 접착제를 섞어서 붙인 판에 발랐습니다. 단열재인 확장 폴리스티렌 판에는 미리 손잡이에서 분리한 톱날로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접착제에 유리 섬유망을 넣고 넓은 헤라로 표면을 고르게 다듬은 다음 나무 막대를 이용해 나사못으로 고정하면서 스트립을 매트릭스 몰드에 감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직 젖어있는 상태로 붙인 망기 폴리스티렌 보드가 부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 트레이에 제한된 공간 때문에 한 번에 원의 절반만 감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판들은 붙이고 미장하고 유리 섬유망으로 보강합니다. 이미 현장에서요. 작업을 하면서 유리 섬유망에 자유로운 끝을 잡아당기고 임시로 고정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두 번째 손이 있다면 훨씬 더 쉽지만 사실 이미 매우 간단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 지름이 1.5m인 고리에 두께가 3cm인 페놈렉스 컴포트 보드 4장 조금 넘게 사용했습니다. 접착제가 굳으면 각재를 떼어냈습니다.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 두 번째 보강층을 바르기로 했습니다. 미니 수영장 쿠펠리. 제작 경험에 따르면 이런 지름에서는 한 겹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많아서 나쁠 건 없죠. 임시로 몰드 매트릭스를 분해하고 형태의 완벽함을 감상한 뒤 내부에서도 보강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영상의 느린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작업은 매우 간단하고 쉬워서 미장 기술이나 건축 경험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그냥 바르면 됩니다. 얇은 접착제층의 건조 속도는 오직 날씨에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몰드만 있으면 하루에 반지 하나를 만들 수 있고 거의 힘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반지 제작 시간의 90%는 접착제가 굳기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페인트가 말랐고 우리는 우리의 화단을 지정된 장소로 옮겼습니다. 화단을 이 정도 거리로 이웃집 울타리에서 떨어뜨려 놓으면 잔디를 깎기도 편하고 이웃들이 앞으로 풍성하게 열릴 수확물에 손을 뻗지 못할 겁니다. 농담이에요. 우리 이웃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더 열정적인 텃밭 가꾸기 애호가들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철근이 들어간 폴리스티렌으로 직사각형 화단을 만들었을 때 벽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음 화단들에서는 벽을 땅에 절반 정도 묻어서 설치했습니다. 강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 화단에서는 석고보드용 프로파일을 잘라 만든 말뚝을 사용했습니다. 둥근 형태 덕분에 가장자리가 아주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이 화단은 아예 땅에 묻지 않아도 되고 흙을 파거나 잔디를 걷어내는 작업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대 슬라브 이교도의 상징을 만들고 야릴라 신을 달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땅에 묻는 이유는 저희가 50cm 높이가 60cm보다 더 적합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이고 동시에 수평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땅이 그다지 평평하지 않아서 주된 잔디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텃밭의 가장자리에 3cm 두께의 단열재만 사용해도 거의 20cm 두께의 마른 목재로 만든 가장자리와 단열 효과가 같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가장자리가 열을 유지하는 성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텃밭이 더 잘 기능하도록 마지막 마감재로 약간 색이 들어간 보호용 방부 바니쉬를 칠합니다. 돌, 나무, 콘크리트, 그리고 석고 위에 아이가 그린 것처럼 보이는 스타일로 칠해진 돌들이 지중해풍의 모습을 띠기 시작합니다. 투명한 팔리산드르 바니쉬와 색이 들어간 바니쉬를 섞으면 전체 무늬의 밝기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돈을 버는데 그렇게 노력을 안 했고 따뜻한 지중해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집 한 채라도 사지 않았는지 곧바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정한 벨라루스인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이런 해로운 생각들을 떨쳐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지중해에서 텃밭을 가꿨다면 따뜻한 두둑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곳 기후에서는 모든 것이 쉽게 자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포스트 소비에트 중부지방에서 텃밭을 가꾼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실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작, 아니 거친 유기물을 손봤습니다. 마침 우리에게는 소나무 토막 몇 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높은 온실 텃밭을 만드는 작업은 나무를 깔면서 시작합니다. 2층은 가장 거친 유기물 역할을 하게 되며 박테리아의 활동으로 인해 천천히 분해되면서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 덕분에 이런 텃밭을 온실 텃밭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따뜻한 울타리뿐만 아니라 올바른 재료 적재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나무층은 단열재 역할을 하여 지하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아주며 이는 특히 이른 봄에 매우 중요합니다. 거친 유기물에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특수 박테리아를 뿌려주면 분해 과정이 더 빨리 시작됩니다. 저는 절약을 위해 시중 제품 대신 퇴비통 부엽토를 사용합니다. 그 안에도 박테리아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리 준비한 흙을 사용합니다. 이는 작은 또는 큰 조경 구조물 제작에 활용합니다. 그 아래에서 비옥한 흙을 퍼내어 한 곳에 모아두고 새로운 텃밭을 만들 때 쓰려고 따로 보관해 둡니다. 바로 그 흙이 이제 쓸모가 있게 된 거죠. 우리의 높은 텃밭에 관한 영상 아래에는 자주 반복되는 댓글이 있는데 그 내용은 채소를 직접 키우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쉽다는 감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소련 시절이든 소련 이후든 항상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어요. 겨울 식량은 가능하면 직접 재배하고 비축하라는 거죠. 악의적인 사람들은 너희가 가난해서 그래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직접 재배한 밭에서 수확한 작물만이 100% 그 품질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이건 더 작은 유기물 역할을 하죠. 저는 이 톱밥을 아주 오래 보관해왔는데 너무 오래돼서 자루가 다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새 자루로 옮겨 담아야 했고 가끔씩 옛날 자루의 잔해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두 골라내려고 노력합니다. 준비한 흙을 다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모든 농업기업이나 농부들이 우리에게 질 좋은 식품을 제공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가끔 돈을 벌려고 질산염을 과하게 뿌리는 농부들도, 자기 밭 남은 농산물을 판다는 할머니들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종 위장한 상인이나 투기꾼일 뿐이며 저는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음식과 화학물질이 많은 해로운 음식 중 무엇을 먹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물론 층을 쌓을 때마다 아낌없이 물을 듬뿍 뿌려줘야 합니다. 저희의 높은 두둑에서는 보통 오이, 토마토, 고추 같은 일년생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을 재배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두둑만으로도 높은 수확량 덕분에 이런 작물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둑에 블루베리를 심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심기 전에 덤불의 뿌리를 물로 충분히 적셔줍니다. 저희는 거기에 장작이 있고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 빈 공간을 채워야 해요. 이제는 숲에서 장작을 실어올 수 없어요. 산림관리인들이 혼쭐을 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2탄을 캐러 늪지대로 가지 않았어요. 우리 벨라루스는 강, 호수, 늪이 많아 이런 일이 흔해요. 원예센터에서 블루베리 심는 시즌엔 잠깐 품절되지만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어떤 분들은 소나무 장작과 톱밥이 토양을 산성화시킨다고 할 수도 있는데 블루베리에게는 바로 그런 토양이 꼭 필요하거든요. 오이와 토마토 밭이라면 소나무 대신 화렵수를, 소나무 톱밥 대신 정원 가지치기에서 나온 잘게 부순 가지를 썼을 거예요. 저희가 만든 모든 배드링크를 영상 아래에 두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고 어떤 유기물이 들어가는지 알아보세요. 블루베리의 뿌리는 얇게 퍼져 있고 산성 이탄토가 딱 맞는 재료입니다. 모든 다년생 식물에 이런 밭이 꼭 맞진 않을 겁니다. 따뜻한 가장자리가 있더라도 혹독한 겨울에는 분명 얼어붙겠지만 블루베리는 극심한 한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블루베리를 플라스틱 원형 상자나 컨테이너에서 재배하는 것이 널리 확산되었고
블루베리는 그 안에서 겨울을 잘 나며 우리는 큰 따뜻한 컨테이너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밭이 채소용이었다면 퇴비통 바닥 부식토를 뿌렸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블루베리 재배에 약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믿고 있습니다. 댓글로 유용한 조언 주시면 정말 기쁩니다. 네, 맞아요. 더 확실히 하려고 심을 때 검증된 유기농 비료를 씁니다. 자막 제작 디마토르 조크. 이런 텃밭의 부피가 거의 1세제곱미터에 달하지만 평범하게 준비성이 있는 집주인이라면 이걸 채우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텃밭 주인들은 매우 준비성이 철저해서 우리 마당의 구석구석, 특히 창고 뒤에는 별의별 것들이 다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다른 높은 텃밭을 채울 재료가 항상 있습니다. 페놈렉스는 건축자재 상점이나 웹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습니다. 좁은 용기에서 꺼낸 뿌리들은 가능한 한 옆으로 잘 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야샤 코샤카의 노래 채널이 2024년 최고의 Do It Yourself 블로거상 건축 부문에 후보로 올랐습니다. 이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최고의 셀프 제작자라는 뜻입니다. 이 행사는 시인스트루멘트로 주최입니다. 10월과 11월에는 온라인 투표가 진행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렴하고 효율적인 건축 솔루션을 지지한다면 우리의 공통된 아이디어에 한 표를 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투표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유튜브의 후원 버튼을 통해 채널을 금전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시청자분들은 영상 아래 부스티로 지원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물을 줍니다. 적재를 위해서는 시골에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아주 간단한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해도 너무 엄격히 평가하지 마세요. 저희는 먼 지중해를 바로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낙관적으로 그렸을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블루베리 밭의 표면을 소나무 껍질로 멀칭해 줍니다. 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소나무 껍질은 수분의 과도한 증발을 막아주기 때문에 밭에 물을 훨씬 덜 자주 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야샤 코샤카 노래 채널 구독과 젠그룹, V콘탁트 틱톡, 인스타그램 팔로우 부탁드려요.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습니다. 투표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꼭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며 감사합니다.